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 후에 있을 축하 공연 진행을 맡은 대덕구 의회 이삼남 구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순의 길 북 콘서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 MC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역시 대전 시민분들은 대단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라 그랬더니 정말로 자연스럽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정적인 우리 박영순 선배님의 진심이 닿는 길, 미래를 밝히는 길,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 함성으로 그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박영순 선배를 응원하러 오신 모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VIP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월 4일 2020년 첫 주말 토요일 오후를 꽉 채워주신 대덕구민, 대전 시민 여러분들을 VIP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순입니다. 영순이. 네. 더 일 열심히 해주시라고 제가 받은 대로만 소개해 올 테니까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뒤를 향해서 손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고 우리 대덕구민 대전시민 여러분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대전시 상인연합 회장 구범님 선배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전시 e스포츠 협회 김덕건 회장님 다녀가셨고, 중구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이셨던 손행수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선배님이 아니시네. 네. 전 대전시 정무특보였던 송덕헌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 선배님 아니더라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이신 안필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실버대학 교장님이시죠. 박종영 선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송석찬 전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운데에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최영식 고문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 한병기 고문님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장의 박재묵 원장님 고맙습니다. 전 홍영표 의원 원내대표 보좌관이셨던 장철민 보좌관님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월간 소셜 한이수 상임고문이신 박일수 선배님, 예, 가운데도 많이 계시네요. 농협경제지주 대전공판장의 송필용 사장님 고맙습니다. 농협 대전공판장 채소지회 김기봉 회장님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전 지역위원장이셨던 박종대 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최동식 전 행정관님 고맙습니다. 전 대전시 의회 의장이셨던 김경훈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글씨를 날렸어가지고 전교조 지부장이신 지정배 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 중도메인 연합회 회장 최선규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고 후원하는 제 후배인데 같이 다니면 저보다 약간 선배 같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전병덕 변호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여기. 웃들이 벗으셔도 돼요. 이제 덥습니다. 그리고 이따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이만큼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송영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손 한번 힘차게 흔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따가 축사 때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의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선택 전 대전시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주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좀 전에 계셨었는데 다녀가셨군요. 장종태 서구청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현 대덕구청장님과 함께합니다. 일단 인사 청해보겠습니다. 황인호 동구청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대전시 의원님들을 소개할 테니까 한 분씩 서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큰 박수 받으시면서 손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시의 남진근 의원님 서 계시고요. 이종호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홍정원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 김종천 의장님이 이따가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손희혁 의원님,
김찬술 의원님, 문성원 의원님, 최계순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대전시 의원님들 열렬한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전시 화이팅! 이어서 저희 옆에 동구 의원님들 역시 똑같이 소개하겠습니다. 황종성 의원님 서 계시고요. 성용순 의원님, 강화평 의원님, 이나영 동구 의장님도 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구 의원님께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가 바쁘셔가지고 정종훈 의원님 어디 계세요? 중구의 정종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서구의 우리 김창관 의장님과 이선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서구청장님은 축사를 저희가 청해 보겠습니다. 저희 역시 박정현 청장님 큰 박수 받으셨는데 대덕구 의원님들은 다 오셨어요. 김태성 의원님, 서미경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이삼남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은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마이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부터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처음으로 무대에 오실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구 을에서 무려 4번이나 국민들께서 금배지를 달아서 일꾼으로 써주신 송영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첫 해 첫 주말을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박영순 후보님의 출판기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요즘에 출판기념회가 본물이 있어서 여기저기 오란 데가 많았는데 꼭 영순이한테 왔습니다. 박영순의 선택을 2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영선이가 되잖아요. 영선이가. 박영순의 길을 2자로 줄이면 영길이가 됩니다. 영길이. 맞죠? 우리 영순이, 영선이, 영길이 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정말 이 수먼 5번 떨어진 거요? 6번. 그걸 또 확인하시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변함없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특히 우리 송영선, 저희 송씨 집안에 우리 송영선 사모님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말 시부모까지 모시고 이 떨어지는 남편을 뒷발을 잔다는 게 제 마누라도 이 썩을 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맨날 불만인데 저도 처음에 떨어졌어요. 막 출마했다가. 근데 참 이 고생을 하셨고 그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드디어 이제 영순이가 돼서 왔는데 영순이가 맞습니까? 이번에 영순이 맞습니까? 네, 영순이로 선택을 하면 영선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로 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우리 박영순 동지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우고 또 이번에 허태정 우리 시장님과 경선했지만 그 부시하러 간 것 보고 참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 권선택 시장님, 조승래 의원님 와 계십니다만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대전 사랑을 걸어왔고 이 대덕을 지켜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생생한 자신의 그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박영순 동지의 그런 삶의 궤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광훈 그 목사라는 분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전에 했던 영상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왜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로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미국과 일본 해양 세력과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대륙 세력과 연합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왜 항상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지 산다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 세력의 중심이 돼서 해양과 대륙을 함께 포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우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FTA도 노무현 대통령께 추진했을 때 강력히 한미 FTA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 한일과의 친밀을 갖지만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콜 수상과 그게 독일이 통일을 추구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협력도 했지만은 소련을 협력했기 때문에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은 한미 한일 관계를 충분히 해 가더라도 대륙을 포용하는 우리 반도의 국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과 대륙을 포함했던 이탈리아 반도가 천년의 로마의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냈고 정말 내부에서 분열됐던 발칸 반도가 1차 세계대전의 유럽의 화약고가 되었던 그 경험을 기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척을 지른 게 아니라 김대중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붙들어내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NHK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오보를 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오판으로 언제든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 어렵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는 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에서 벌어질 거라고 모두가 세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험한 순간 이걸 지켜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뚫어가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 한길을 걸었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5번 6번 실패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무현 문재인의 길을 같이 걸어왔던 우리 박영순 동지의 생생한 이 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박영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박영순, 송영선과 함께 영선, 영순, 영길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위원님의 정말로 동지애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우리 박영순 후보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중간에 오신 분이 있어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민주평통자문회의 박흥룡 의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끝내줍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잘해보리라. 북기왕 전 아산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인사를 청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모실 분은 제가 대전 MBC 진행자라서 그 전에 우리 토론 시간에 가장 최다 출연했던 우리 대전시 광역시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우리 유성애 조승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예, 먼저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순이 형의 그 자라왔던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 동기인 서영환 씨가 저한테 이 책에 제 이름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만한 대목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영순이 형이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결심을 할 때 설득을 하고 소위 말해서 꼬우셨던 게 저예요. 88년 아마 여름 좀 지나가지고 그때 영순이 형을 아카데미 극장통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나가지고 충남대학교 대전 지역 전체 학생운동을 위해서 형이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지 않으면 할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영순이 형을 결국 결심을 해서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고 그래서 전대협일까지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때 영순이 형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내가 할 테니 네가 나를 정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딴 데로 물론 도망을 안 갔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순이 형이
정말로 단련되고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의 단련 과정만 거쳐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영순이 형 벌써 5번, 6번, 7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을 요 책에다 잘 써놓으신 것 같고요. 그동안 영순이 형이 하고 싶어 했던 것, 또 꿈꿔왔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30년 전에 영순이 형을 설득하면서 제가 형을 돕겠다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순이 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래 의원님. 우리 송영길 의원님 또 조성래 의원님이 동지로서 이렇게 대덕구민 대전시민 여러분께 우리 박영순의 가치를 잘 진심을 전달해 주셨고요. 우리 장종태 청장님과 황인호 청장님은 급한 일정으로 응원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고요. 충남대학교 동기인데 절대로 안 도와주시고 축하만 해주실 저희 대덕구를 이롭게 만드시는 이로움이라는 그 지역 앞에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청의 박정현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 여러분들의 구청장입니다. 박정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 삶이 됐든 제가 뜻하는 바가 됐든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소원인데요. 아직까지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순이 오빠께서는 하셨네요. 제가 아까 슬쩍 물어봤어요. 몇 월생이죠? 왜냐하면 우리 동기인데 저는 11월생이고요. 우리 영순이 오라버니는 7월생이랍니다. 온유월 하레풋이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버니로 모시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책이 특히 본인의 삶을 구술하는 책은 그 사람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 제목만 봤는데요. 우리 박영순 오라버니의 삶의 세계가 여기에 올곧게 드러난 것 같고요. 또 가슴이 좀 찡한 게 여기 보시면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사진이 다르죠. 청춘과 중년의 완숙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길이 여기에 올곧게 저는 담겨졌을 것 같고요. 박영순의 길이 평화의 길, 그리고 민주주의의 길, 그리고 삶의 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축하드리고요. 북콘서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순 여러분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대 동기셨는데 몇 달 차이로 오라버니가 됐네. 저는 저 젊은 박영순 선배님과 우리 중년의 중후함이 묻어나는 박영순 선배님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또 우리 선택을 잘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님 모시고 응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 와 보니까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공직을 사퇴한 지가 벌써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두문부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도에 사퇴했기 때문에 좀 자중하고 절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오늘 우리 박영순 후보가 이런 북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싸운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20여 년을 이런저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장할 때는 직접 제가 특보로서 같이 고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전에 박영순만한 사람 키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분은 지방행정, 중앙행정 고르게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특보, 또 부시장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2번씩이나 근무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가장 아쉬운 점이 중앙에도 대전을 대표할 만한 그런 큰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확보 때도 그렇고 지역에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방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다. 중앙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우리 박영순 후보 같은 분들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잘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순 후보는 정말 자질과 능력과 자세를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이라는 것은 경험에 불과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만큼은 정말 이런 힘들을 모아서 희망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오늘 박영순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송영길 의원도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가 돼서 우리 박영순 후보가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콘서트가 새로운 출발이 돼서 좋은 소기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염원하면서 박영순 후보를 굳게 힘있게 응원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님의 20여 년 함께한 동지로서의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차분히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담아내셨습니다. 우리 386 그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종석 전 의장부터 해서 이렇게 386 대학 운동을 했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 많이 이렇게 수혈이 됐었는데 그때 또 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맨날 성함 때문에 제가 놀려 먹는데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는 청와대 정무 비서관까지 하신 복기왕 전 아산시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산소와시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왕입니다. 저는 안 올 수 없는 관계라서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까지 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순, 영순이 형과 저는 30년 전에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단 한 길도 따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기나 지나 같이 있었습니다. 술도 실컷 먹었습니다. 지난번 영순이 형 떨어졌을 때 거의 1박 2일로 포금하고 함께 손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30년 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싸웠던 그 박영순, 지금 대전의 일꾼으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우뚝 서 있는데 여러분들 박영순에게 힘 주실 겁니까? 예. 제대로 주실 겁니까?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 잠시 하다가 잘려봤는데요. 그때 이제 초선 동기 우리 권선택 전 시장님, 저는 박영순 같은 사람하고 나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 개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대덕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영순이 형과 함께 30년 전에 그 순수했던 그 열정으로 대한민국 바꾸는 길에 영순이 형 앞장 세우고 덩치도 좋고 누가 때려도 별로 아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영순이 형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영순이 형에게 박수, 응원, 격려 보내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 사람이라 참 좋아요. 네.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우리 어쨌거나 제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도 했지만 사실 뭐 실패라기보단 실현의 과정이고 그래서 더욱더 큰 인물로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영순 선배에 대한 그 가치나 진심, 진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30여 년 동안 이렇게 올곧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고 아마 살아계셨으면 동영상이나 화환이라도 보내주셨을 것 같은 우리들 마음속의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축사로 제가 외람되지만 주제넘게 한번 우리 박영수 선배님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동정과 연민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따, 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들의 행동하는 양심, 우리 박영순 후배와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겁나게 반가워 불어요. 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순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왼쪽 오른쪽 왔다 갔지 않고 오직 민주당의 깃발로 우리 임종석 복귀한 후배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 민주당을 지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 노무현 후배, 문재인 후보를 도와가지고 그래도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한 검찰개혁, 우리 공수처법,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시민들이 위대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대덕구와 대전시가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박영순을 보게 하라. 박영순이 서야 대덕구와 대전시가 산다. 제가 만든 말인데 어때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라로서 쪽팔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다시 또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위대한 문화강국, 경제강국, 한반도 평화통일시대 30년 동안 당금줄 대고 실력을 쌓아온 겸손하고 우리 훌륭한 우리 박영순 후배를 이번에 5번, 저도 4번 떨어져 봤어요. 더 떨어지면 안 돼요. 50대 중반 지금 딱 좋은 나이예요. 당선되기 딱 좋은 나이야. 네. 대전시의 명예를 걸고 이제는 또 한 번 실패를 기련을 겪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수 끝에 대통령이 된 거고 노무현 후배도 많이 떨어졌다가 된 거고 아무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진정한 일꾼, 실력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우리 대덕구 대전시의 일꾼 박영순과 대덕구 대전시 만세! 아이고야, 여러분들 이래 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좋게 또벅또벅 걸어온 우리 영순 후배를 이제는 눈물 짓게 하지 않으실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뭐 우리 DJ 선배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박영순 후배를 그래 칭찬을 한 걸 보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말보다 실천으로 행동으로 올곧게 걸어온 우리 박영순 후배가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2020년 경자년에는 뭐 제가 딱 보니까 뭐 전국 최다 득표든 아무튼 톱10 안에 드는 훌륭한 금배지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막 대덕구 대전시의 일꾼으로 막 써먹을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원칙과 상식대로 올곧게 걸어온 제 보좌관 박영순이를 이제 확실히 4월 달에 의사당으로 보내서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 시민이 자랑스럽게 써먹어도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하게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지역 감정에 맞서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금까지 끝하게 걸어온 우리 박영순 후배를 이번 4월 달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써먹어 주시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못다한 우리 민주주의와 통일의 길을 박영순을 통해서 쓸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생활 23년 만에 제 개그를 다 이해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큰 박수를 보내주신 대덕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충남대학교에서 우리 박영순 선배님을 잘 키워주신 김병욱 교수님 혹시 오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우리 은사님을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님 오셨어요? 뒤늦게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저기 계시네 가운데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옆에도 너무 많이 계신데 국민의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겠습니다. 길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 소개 올리고 우리 축전을 소개해 주신 분들 이어서 또 축하 동영상까지 보내준 우리 동지 여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선배 자전적 에세이 길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은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 저희 대전 서구갑의 5선 의원이시고요.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부천 원미 4선 의원이십니다. 또 동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구로 3선 의원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재선 의원께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분들 3분 정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이번에 아마 총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지이신 이은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전을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축전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박영순 정무부 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 부시장은 동토 대덕을 오랜 시간 다지고 지켜왔습니다. 박영순의 길에는 당의 성공과 대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차례의 갓짐 경험들이 내일의 희망으로 커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대덕,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박영순 부시장의 5번째 도전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과 대덕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도 적극 힘 보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쳐나는 경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으로 대덕 구민들의 이런 열화 같은 성원이 있음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현 총리 지명자신데요. 박영순 전 정무부 시장님의 자전 에세이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순 전 부시장님의 생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북코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박영순 전 부시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386 전대협 동지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축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박영순 대전시 전 정무부지사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화운동의 동지로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온 내 친구 영순이의 굽힘없는 도전에 응원과 축하를 드립니다. 그의 자전 에세이 박영순의 길을 보며 새삼 그가 걸어온 삶의 무게와 그가 걸어온 내공과 그가 사랑해온 대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로 민주주의의 순정을 바친 내 친구의 길을 응원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2020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인영 동지시죠? 예. 그리고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서갑 국회의원 박병석입니다. 박영순 전 대전시 부시장의 출판기념회를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KBS 생방송 토론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영순 부시장은 2번의 우리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함으로써 이 정부의 정신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폭넓게 습득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나갔던 사람입니다. 대전시 정무부 시장으로서 대전시정도 폭넓게 이해하고 또 함께 시정을 꾸려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낙선의 아픔이 더 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박영순 전 부시장이 많이 단련이 되었고 그리고 서민의 아픔, 약자의 아픔, 국민의 눈높이를 체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지나온 날과 그의 꿈을 담은 박영순 부시장의 책처럼 그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대전 시민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박영순 부시장 자신의 진실을 담은 출판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입니다. 박영순의 길, 과거의 길에서 미래의 길을 찾다.
책 제목이 참 멋집니다. 출판에 저도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축하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죄송합니다. 박영순 전 대전정부 부시장은 저와 동지입니다. 친구 같은 후배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뛰었던 동반자이고 그리고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특히 흠지로 되어 있는 우리 당으로서 흠지로 되어 있는 대덕구에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치를 해오는 이 오뚜기 같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는 오랫동안 같은 동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박영순 참 든든한 사나이입니다. 이 박영순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쌓아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영순이 대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치인 박영순의 이 미래는 어떠한지, 대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런 걸 써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참 예의 바르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나이입니다. 강하고 그리고 담백합니다. 그런 박영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박영순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박영순을 큰 인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좋은 선택했구나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박영순과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함께 박영순을 만들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김부겸입니다. 먼저 박영순 예비후보의 박영순의 길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화의 투쟁에 몸담았던 청년 시절로부터 대전 대덕구 지역위원장, 대전시 정무특별보좌관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선임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아우이자 동지인 박영순은 본인의 소임을 다하며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는 개혁의 길을 꿋꿋이 걷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오늘 북콘서트에 참석하신 대전시민, 대덕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성품과 올곧은 신념을 가진 박영순 예비후보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곳 대구에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박영순 화이팅! 대전 대덕구 화이팅!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먼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영순 전 부시장님은 사회적 약자인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동지입니다. 지난 2015년, 2016년에 박영순 동지는 대전시당 을지로위원장을 자청하여서 맡았죠. 그리고 활동하면서 억울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또 해고 위기에 몰린 영어회와 전담 강사분들의 재고용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분입니다. 서민과 약자,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에 정말 꼭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헌신적으로 해오신 그런 분이죠. 한결같은 자세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신념으로 한 길만 걸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간의 박영순 부시장의 삶이 박영순의 길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감동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북콘서트로 박영순 동지의 삶이 독자들과 대전시민 그리고 대덕 구민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앞으로의 길에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는 박영순 부시장이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힘으로 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순 화이팅! 존경하는 대덕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우리 박영순 동지, 대전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선임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박영순 동지께서 자전적 에세이 길을 출판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직접 참석해서 축하해 줌이 마땅하오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박영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박영순 동지가 이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덕구의 길, 우리 대전시의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제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한번 걸어보심이 어떤가, 그렇게 감히 제안드립니다. 저 박범계 의원도 박영순 동지와 함께 그 길이 탄탄대로가 이든 또 꽃길이든 아니면 가시밭길이든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동지께 오늘 북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큰 힘 얻고 큰 위로가 되고 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박영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님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덕구민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시죠? 여러분의 원순시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박영순 전 부시장님의 북콘서트에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순 부시장님의 자전적 에세이 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우리 박영순 부시장님은요, 비록 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온 동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동지는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쭉 해오는 동안에도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뒤에도 늘 시민이 중심이었고 시민 편에 서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무게를, 자신의 역할을 감히 감당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박영순 부시장님의 그 길에는 그러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고 곳곳에 그런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영순 동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영순 동지의 앞날에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박영순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박영순 전 정무부시장은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과 또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그 이후에는 청와대와 대전시에서 국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일꾼이십니다. 박 부시장님의 삶은 한마디로 올고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올고듬이 배어있는 책 박영순의 길에는 대전과 대덕 발전을 향한 열정과 미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박영순의 꿈이 대전 시민 모두의 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주입니다. 먼저 박영순 전 대전 부시장님의 신간 박영순의 길 출판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교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박영순 부시장님은 그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는 사회혁신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사회 개혁과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까지는 민선 7기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서
허태정 시장님과 함께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영순 부시장님이 이와 같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걸맞은 자리에서 그 능력을 선보일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역과 국가의 발전 위해 더 큰 걸음 나아가실 박영순 부시장님 항상 응원하며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정치 행정인들께서 이토록 우리 박영순 동지 선배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조금 찌뿌둥 혹은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서 멋진 공연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인급 같은 우리 지역의 대덕구민들께서 멋진 무대로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내는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었던 우리 대덕구의 이삼남 구의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대덕구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대전 실버대학 실버 댄스팀이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주현미의 야래항, 강진 씨의 삼각관계 두 곡 이어서 멋진 댄스 실력을 선보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처럼 아름답던 날 그날의 날 담아보네 언제나 내 맘속에 그림처럼 숨쉬는 꽃잎의 향기 같아 언젠가 잊혀지겠지 그런 게 인생인 거야 아련한 기억 속에 묻어둔 시처럼 자꾸만 흐려지네 예라이샤 바람에 실려 예라이샤 꽃잎에 담아 닿을 수 있겠지 꿈결 같던 그때로 가만히 뒤돌아보니 우리가 걷던 그 길은 꽃잎은 피고 지고 계절은 또 바뀌고 내 모습도 바뀌었네 되돌아갈 순 없겠지 그런 게 인생인 거야 지금 난 행복한 애 꿈꿔오던 향기가 내 앞에 춤을 추네 꿈결 같던 그때로 예라이샤 예라이샤 예라이샤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을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서 세 사람 오빠만 알지?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오늘 세 사람 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했다고 마 니캉 내캉 얘캉 우리 싸우지들 말고 마 니가지라 yeah 바바바바밤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을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서 세 사람 오빠만 알지?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오늘 세 사람 사랑했나 오늘 세 사람 네, 우리 어르신들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연습을 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대전 실버대학 실버 댄스 팀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하 공연은 대덕구 농아인협회 마주보기 수화 합창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목은 러브송과 무조건 두 곡입니다. 여러분 마주보기 수화 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꽃잎처럼 내려와 우리
무조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대덕구 농아인협회 마주보기 수화합창단의 열정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이제 축하 공연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촌동에 사는 대학생이 나와줄 텐데요. 모건대학교 음악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소프라노 유다현 양과 2학년 피아노 전공 백승주 양입니다. 백승주 양의 반주로 유다현 양의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조순미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유다연 양 그리고 피아노에는 백승주 양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축하 공연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보고 싶어하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네, 오늘 박영순의 길 저자를 모시고 네,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마이크는 노정열 MC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도 무대에서 같이 공연하고 노래하고 싶었는데 4월 달에 제가 아까 못다한 성대모사하고 모창도 한 50개 하거든요. 네, 그때 우리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대전시 전 정무부시장님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에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의 인생이 이렇게 한 3분짜리 동영상에 다 담길 수는 없지만 저는 특히 가슴 아프고 가슴 절절한 게 당의 명령으로 공천을 포기했을 때도 그래도 민주당을 지키고, 보통 이제 많은 정치인분들이 뭔가 공천과 관련해서든 경선과 관련해서든 잡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탈당을 하거나 제3의 길을 모색하는데, 우리 박영순 선배님이 그렇게 해오지 않은 그 진심을 이제 정말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네,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써먹고 싶어하는 우리 대덕과 대전시의 일꾼 박영순 저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박영순입니다. 대덕과 대전시, 또 대한민국의 박영순 선배님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거의 56주년 기념관을 꽉 채워주신 대덕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형님이 먼저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고 저랑 토크 조금 해야 되니까 그러시죠. 뭐 가족분들 소개한다는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먼저 예. 밖에 계신 우리 스태프들 다 안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예, 이제 들어오시랍니다. 네. 자, 우리 박영순 저자가 말씀할 때 빨리 좀 들어와 주시고. 새 벽둔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첫 주말부터 들어오세요. 토요일 날 이렇게 이 자리에 꽉 채워주신 대덕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여기 자리 있습니다. 처음으로 책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 제 인생을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내 이는 길을 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 길을 가는가? 제 가슴에 30년 전부터 쌓은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청춘회에서 지금 백발이 돼가는 지금까지 한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제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아닌 종교 지도자가, 요즘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그분이 망언을 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중에서 해양 세력을 선택해야 되는데 친중파가 되고 친러파가 되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 그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고 그분이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한말에도 우리나라에도 친중파도 있었고 친일파도 있었고 친청파도 있었고 친러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친러파, 친미파, 친중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주적인 결단, 자주적인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주적인 역량을 가지려면 국론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하고 지금과 같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국가를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국민들의 힘은 모아지고,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미국도 설득시키고 중국도 설득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통일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전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자고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꿈꿔온 자주, 평화, 민주, 통일, 번영, 이 길을 가고자, 그 길을 놓칠 수 없어서 우리 대덕구민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 여러분, 거듭거듭 실망을 시켜도 저에게 끝끝내 사랑을 주신 여기 와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영순 선배와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 또 둘 사이에 낳은 파편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께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소개하세요. 네. 저희 가족이 좀 많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평생을 모셨는데 30년을 저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아이들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애국자네요. 이 어려운 형편에 셋을 낳대. 이건 몸으로 실천한 애국입니다. 이 이거. 자리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와 계시고요. 아이고. 또 제 집사람, 우리 애들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 어디 있어 애들?
박영순 파편도 다 나와. 네. 자, 어머니 아버님 천천히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가족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꿋꿋하게 30여 년을 걸어온 우리 박영순 동지를 딸 하나의 아들 둘이 딸 하나의 두었습니다. 아들도 잘 두셨습니다. 아유. 맨 끝에가 저희 큰 딸입니다. 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큰 따님 그 그리고 밑에가 저희 둘째 아들 박상진이고요. 서울에서 상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상진이 대학생이시고. 그 옆에가 큰 아들입니다. 박상현이라고요. 예, 상자 돌림으로 상현 딸이 떴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몇 학년인데?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4학년이요. 복학하고 4학년이래. 4학년이고. 워낙 이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그다음에 함자 제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 아버님. 어머님 함자는 유자 진짜 순자이시고요. 유진순 어머님. 올해 어머님이 이제 83 아유, 되셨습니다. 70살 같으세요. 우리 어머님 최고입니다. 우리 위대한 아들을 낳으신.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는 박자, 종자, 상자이신데 84시 올해 되셨습니다. 박종상 아버님. 예.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5살이 적습니다. 같은 과 꽈꼬풀이고요. 아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연애를 했구나. 예, 제가 첫눈에 반해서 목숨 걸고 쫓아다녔다가 그때 목숨을 안 걸었어야 되는데. 뜻을 이뤄가지고 예. 저하고 살면서 고생만 했습니다. 아유. 송영선입니다. 송영선 사모님 고생한 거 치고는 너무 예쁘셔. 원래는 굉장히 예뻤는데 뭐 꽃다발 주실 분들 있어요? 네, 주시죠. 우리 대덕구민들께서. 자, 특히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드리고 80대 초중반이신데도 건강하시고 아마 100살 넘게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인사하신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상입니다. 야, 목소리가 아들보다 더 쩡쩡해. 예.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뛰고 해서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아버님의 이 피가 뛰고 뛰어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랍니다. 만세. 제가 이따 만세 삼차로 끝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차렷하고. 네, 이 위대한 가족과 행복한 가족 대덕구민과 대전시민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차렷 인사. 여러분 열렬한 박수 함성으로 이 가족을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모실 때 그 토크 함에다가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씀들 또 질문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6개를 뽑아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은 얘기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요즘 엘리트 체육회 학생 선수들의 고초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아까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요. 어떤 말씀이신지. 엘리트 체육이요? 응. 엘리트 체육회 학생 선수들의 혹시 체육 관계자분이 아마 진학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엘리트 예. 체육하는 학생들이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 그 물론 이제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이 그 뭐 실업 창단 뭐 실업팀에도 가고 취직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불이익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만큼 그 어떤 혜택이랄까요? 그 과거에 엘리트 체육했던 학생들이 대학이라든가 진학하는 데 많은 그 이점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제도의 변경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뭐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다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많으시고요. 역시 저도 여쭙고 싶었던 건데 대덕구민들께서도 5번이나 떨어졌던 그 고초의 순간에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떤 힘으로 이겨내셨는지요? 그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질 때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고 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미안한 사람들이 저하고 함께 같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던져서 같이 함께 뛰어준 선거운동원들에게
정말 얼굴 들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겨냈는가 보다 쥐구멍에 들어가서 그렇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시간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가족으로부터 위로도 받기도 했지만 거의 쓴 소주가 제일 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버텨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원래 정치를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이 제가 4살 때 대전의 남부여대에서 나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게 제 욕망이었고요. 그 길로 가고자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광주 항쟁이 정말 이게 권력이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고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그 진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지고 사회 정의가 없는 나라는 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런 체제에서 사는 것처럼 굴욕과 수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와서 그때 제가 아까 우리 복귀왕 그 전 정무비서관께서 오셨지만 저희들의 꿈이 정말 민주화되고 평화로운 그리고 통일된 세상 금강산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제가 금강산을 남북 청년학생회담 하느라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6번을 갔습니다. 금강산을요? 예. 와. 만물상을 갈 때마다 올라갔고 내금강, 해금강을 다 갔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를 우리 남쪽에 사는 국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세상의 금강산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런 신념으로 버티고 왔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더 힘이 되주시고 여러분께 힘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후보께서. 근데 우리 대덕구민들은 이런 걸 궁금해하시네요. 굉장히 사적인 건데 답변하셔야 돼요. 곤란하셔도 알았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첫날 밤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첫날 밤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첫날 밤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자, 뭐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이제 궤도 이탈하신 거죠?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미. 여보 첫날 밤 얘기한 얘기 기억나? 무슨 얘기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행복했대. 잘 기억이 그 첫날 밤에 했던 얘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자, 첫날 밤에 마음이 급했겠죠.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SNS로. 첫날 밤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밖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까지. 옥바라지를 하는 그 당시에가 애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와이프의 상태에서 옥바라지를 했습니까? 애인이었죠. 당시에는. 예. 그리고 근데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학생회장 하는 내내 수배당에서 했고요. 그때 거의 집회 너무 많이 다니고 또 전국적으로 다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대협 의장할 때 제가 부의장을 했고 그때 학생운동의 최고 절정기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연애다운 연애도 사실은 못했죠. 그리고 수배당에서 안 잡히고 도망다니면서 집회를 지도하는 그런 참가하고 이런 일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형수님 일로 오세요. 무슨 생각으로 그때 잘랐어야지. 감옥에 간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저도 그때 이미 박영순의 길에 같이 들어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보다 내공이나 언변이 한참 위야. 벌써 기가 막히잖아.
전혀 짠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지금 들고 왔는데 그때 이미 박영순의 길에 함께 동행을 하셨답니다. 와,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딱 간단히 자신 있습니까? 잘할 자신? 물론이죠. 간단 명료하게. 살면서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우리 박영순에게 행복한 일, 순간 어떤 거였나요? 뭐 몇 가지. 징역을 2년 하루도 빠짐없이 살다 나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던 게 어쩌면 굉장히 처음 행복했고요. 항상 굶고 다녔습니다. 수배당하면서. 그리고 쫓겨다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만나서 밥 얻어먹고 누군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저를 안 닮아서 잘해서 아유, 우리 충청도에서 충남대 공부 잘해야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을 줄 때마다 한 번도 그래서 그때 그런 때 행복했고 가족과 연결된 순간이 또 행복했던 거군요. 아빠 노릇을 별로 못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잘 해줘서 그런 게 굉장히 고맙고.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예전에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노시 종친의 명예를 걸고 어려우실 때 그 회장 대행도 하시고 많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마 2002년도 그 구둥 꼴찌였던 노풍이 막 불고 노사모 바람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인 10만 명이 생기고 그때 바로 정책부 장관으로 했을 때 그때 이해창 대세론 정몽준이 하루 전날 막 후보를 바꾼다고 이럴 때인데 국민들께서 위대하게 당선시켰을 때 그때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하시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해수부 청사가 독립적으로 없어서 장관실은 공덕동 노타리에 있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해필이면 그 별관에 입주를 해 계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영순 씨,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러더라고. 절대 반말을 안 하십니다. 꼭 영순 씨 이렇게 하고 하시지. 저도 해볼게요. 아까 영순 씨, 내가 대통령 좀 하려 가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장관실을 나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아유,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1.7%였습니다. 거의 꼴찌에서부터 완전 꼴찌였고 5%도 안 되고요. 그냥 1.7%였고 당의 잠룡들이 9명이 됐어요. 9명, 10명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어차피 내가 약속했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고 저분의 신념, 저분이 걸어온 길 내가 이걸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기왕 할 바에는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한번 해보자. 후회 없이. 근데 안 될 것이다. 하면서도 1.7%인데 도저히 당내에 너무 소수파였기 때문에 당의 주류도 아니었고 비주류였고 너무 소수파였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비겁하게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시쳇말로 몰빵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국민들이 당에서 후보가 되고 단일화가 되고 그때 2002 월드컵 열풍이 벌었기 때문에 여름에 정몽준 당시 월드컵 회장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일화하면 질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단일화가 되고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그 감격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이렇게 위대하는구나. 민도가 이렇게 높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대덕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대덕구는 안 바뀝니까? 바뀌죠. 네. 세상에 철옹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사람에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덕구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뀌고 있고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눈빛을 보니까 때가 됐고
진짜 2002년 벌써 17년 전의 일인데도 18년 전이네요. 이제 2020년이니까 저도 그 감격스러운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고 그 이후로 뭔가 국민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또 어두웠던 시절이 9년 반이나 있었는데 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무도한 정권을 탄핵까지 시키고 전직 대통령 또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가게 하는 역사를 바로 세우셨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후배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또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어떻게 그 수석 비서관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님 중에서 누가 전화 주셨나요? 같이 일해보자고. 네, 6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2000 대통령 선거 17년에 있었죠. 예. 6월 6일 날, 5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식도 간단하게 하고 취임하셨는데 6월 6일 날 제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때가 현충일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늦게 술을 하고 있는데 02 번호가 계속 오는데 02 서울 번호가. 네. 이게 무슨 스팸인 줄 알고 계속 껐어요. 아이고. 끄면 또 올리고 끄면 또 올리고 계속 그래서 그 여러 좌중이 많기 때문에 술자리고라서 안 받았습니다. 계속. 그런데 한두 번 끊어지면 안 울려야 되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한 10분을.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기획부동산 하는 데인가? 부동산이 얼마 문자로 좀 보내지. 예. 개인 핸드폰으로. 차라리 그럼 문자라도 보내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날 텐데. 그래서 받았는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인데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아이고 전날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네, 6월 7일 날.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은 평일이라 아침에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기차 시간도 안 맞고 못 간다 그랬더니 꼭 오셔야 되는데 몇 시까지 올 수 있냐 그래서 오전 중에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대전시 정무특보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권선택 시장님한테 아침에 출근해서 이미 정무특보 하실 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 시장님이 벌떡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안 가본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41살이었습니다. 이때가. 40살인가? 근데 제가 그 갈 때가 55이었습니다. 나이 55살 먹어서 실무하러 가겠습니까? 제가. 가면 죽어나요. 일을 하느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이렇게 돼야 그것도 되기 때문에 시장님 제가 이 나이에 제가 가서 이제 실무하겠습니까? 저 시장님 옆에 있다가 시장님 저 정무부시장 시켜주시고 그래서 총선 나갈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무슨 말이야 청와대를 가야지 그러더라고. 아니 시장님 저 정무부시장 시켜주기 싫으셔서 지금 저 내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가야지 사람아 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10시 정도 청와대에 도착했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직후라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한 달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잡았잖아요, 그죠? 예.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집이고 책상에 먼지만 날려 있었고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왔죠. 뭐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 되게 열정적이고 또 언론이랑 기득권이랑 싸울 때는 또 거침없이 싸우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 민정비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이건 좀 다른 결이죠. 어떻습니까? 옆에서 지켜본 두 분의 대통령들은 차이점 내지? 굉장히 다른 분이죠. 한 분은 활화산 같은 분이고 한 분은 그냥 묵묵히 있는 물속에 잠긴 산. 한 분은 정말 활화산 같은 분입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거침없는 말 성격, 격정. 절대 숨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은 호수 속에 잠긴 거대한 산입니다.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절제되시고 화내는 모습도 거의 없으시고 센 발언 하시는 것도 없지만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치밀하시다. 엄청나게 치밀하시죠. 그리고 성실하기가 이르실 데 없어서 엄청나게 피곤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참모들 이거 큰일 났네.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하는 분에 있어서는. 그런 두 분이 꼼꼼하시긴 또 엄청나게 꼼꼼하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있을 때도 보고서를 올리면 다 읽어보시고 빨간 펜으로 전부 지시사항을 깨알같이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직접 다 하십니다. 전자문서로 올려도 거기에 다 따라서 내려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철저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민정수석 하실 때 그 1년 거의 전체적으로 한 2년 하셨는데 1년 만에 이가 다 흔들리고 당뇨와 시력이 나빠지셔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허락도 안 하셨는데 그냥 사표 내시고 히말라야 가시고 이럴 정도가 청와대 노동 강도가 그 정도 셉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아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그렇게 꼼꼼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참모들은 돌아버리는데 국민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선배님에게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한 가지씩만 딱 짚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소탈하신 분이고 격의가 없으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분이시든 간에 하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탈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 사람 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그 이념을 계승하시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그런 사회 그거 만들려고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말씀하셨는데 후배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맞죠?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박영순과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라 짧게. 네. 선거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오신 그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이것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한 것 중에서 이상하게 애창곡 가장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 노래방에서 뭘 부르시나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 애창곡은 조금 구닥다리 노래예요. 뭐예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고요. 그건 나중에. 원더풀. 아들 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대덕구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만나시면서 준비한 노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께 재롱을 떨려고 몇 곡 해갖고 왔는데. 네. 몇 곡은 안 되고 한 곡만. 네. 듣는 어르신들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노래는 정말 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나이 닿고 섹시하고 좋아요. 아마 요것 때문에 우리 형수님이 반하셨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때가 됐고 저희 토크쇼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고 다 모든 것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출판기념회 자리에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 인간 박영순이 못다한 말씀이나 각오, 소망, 다짐을 토크로는 마지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고등학교 제가 대신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은사 선생님이신 우리 박영진 교장 선생님이 저 와 계시네요. 오늘 제가 따로 대신고등학교에 우리 은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충남대 김병욱 교수님도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또 앞줄에 연세는 많으시지만 저한테는 학렬이 형님이신데요. 우리 비례동의 현대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님 우리 박남순 회장님 또 박남순 회장님 고맙습니다. 멋쟁이시네 모자도. 또 우리 비례동에서 우리 연영구 우리 당의 고모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리동 제1경로당 우리 김성업 회장님 또 거기에 여러 회원님께서 오시고 제 눈에 지금 잘 안 보여서 여기가 조명이 강해서 너무너무 VIP세요. 아니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늦은 시간인데도 다 앉아 계셔. 보통 1시간 지나면 반 이상 빠지는데 역시 우리 박영순이 걸어온 길처럼 우리 대덕구민들도 자리를 많이 지켜주고 아마 계십니다. 걱정이 되셔서 그러겠죠. 너무 잘하다. 아무래도 끝은 볼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고 걱정이 되셔서 못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걱정 안 시킬게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자 제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덕구 경로당을 돌면서 하셨던 경로당 다니면서 한 노래하고 좀 다른 걸 준비해왔는데요. 뭐 댄스곡은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좀 근사하게 좀 한번 놀아보려고. 피아노까지 아까 해주셨던 우리 반주자 선생님하고 제가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예. 뭐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빠의 청춘 아니고 일단 1월의 어느 멋진 날에 1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바리톤 김동규 선생님이 하신 그 어려운 노래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거 제가 진짜 노래 못하는데요. 아까 그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해 주신 어르신들도 께도 감사드리고 또 수호 공연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뭐래도 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재롱이라도 좀 떨어야 될 것 같아서 못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무 우리 저 대덕구 농아인협회 우리 나기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인사법이 있어요. 이건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자, 이 등치 큰 우리의 박영순 선배님이 재롱을 떤다는데 멋진 1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박수로 한번 힘을 주시죠. 네. 시원찮으면 저희도 같이 불러주시죠 뭐. 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며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내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예. 아까 간주를 해주신 분이네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월에 어느 멋진 날에 야,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앵콜 안 받습니다. 네. 박영순이니까 이 정도 들어준 거야. 원래 다른 사람한테 1절하고 난리 잘라야 돼. 자, 우리 피아니스트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에 형님이 따라가신 거야. 박자를 저쪽에 따라가시고. 아유, 그래도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멋지게 잘 불러주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간은 제가 작년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올해는 101주년을 맞아서 모든 공식 행사는 만세삼창으로 끝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대전시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우리 영순이 형님하고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만들었던 민주정부 꼭 잘 실현시켜 주길 바라면서 행동하는 양심 박영순과 대덕구 만세, 깨어있는 시민 박영순과 대전시 만세, 사람 사는 세상 박영순과 대한민국 만세. 이거 NG 없이 한 번에 생방송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리 박영순 선배님과 저 대덕구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박영순과 대덕구 만세! 깨어있는 시민 박영순과 대전시 만세! 사람 사는 세상 박영순과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대덕구민 대전시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노정열도 대전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월에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